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송입니다. 오늘은 후고구려를 세운 국례대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후삼국시대의 군웅의 건국 군주입니다. 한국사 유일의 승려 군주이기도 합니다. 중국에는 주원장이 승려 출신 황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녀야말로 유일한 승려 군주입니다. 국녀가 신라 임금의 아들인 왕조로 태어났다는 설이 있습니다. 통일 시사에 일개 떠들이 승려에 지나지 않았지만 자신의 무력적 소양과 인심을 끌어들이는 능력만을 바탕으로 점차 세력을 불려 당시 한반도 3분의 1 평정하는 엄청난 이슈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편집성 성격 장애로 정신질환으로 가혹한 폭정을 휘두르며 무자비한 폭군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왕건이 역성형무로 추출되어 처절히 맞았으며 국녀의 죽음으로 대부분 멸망하였습니다. 우선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은 장군으로서의 능력과 카리스마 쿠데타로 올라가기 전까지 전장에 부딪힌 군웅들을 모두 무찔렀고 수정과 육전을 가리지 않고 능했다고 합니다. 국례는 동시기 그 어느 군웅보다 빠르게 세력을 쌓아 올려나갔습니다. 왕건을 생사의 위기에서 몰아넣었던 견훤이 국례 생전에는 단 한 번도 우위를 쳐보지 못할 정도로 끌려다녔다고 합니다. 893년 양귀래에게 명지 순식의 비급을 받았고 898년 성화의 도읍의 왕을 칭하기까지 겨우 4년에 불과하였습니다. 염주에서 안강이 정한 염주의 공순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신라 5서경 중 3서경을 차지하였고 춘천 온주 일주의 신라 경의 부대를 아울러 영토가 서해와 동해를 이은 정도로 거대해진 양길은 국녀가 배신한 직후에도 팽창한 이후에도 모두 패하고 900년의 잔당까지 완전히 소멸하였다고 합니다. 견훤이 서라발에서 지방으로 뻗는 루트를 활용하기 위해 신라 대성 공략에 매달린 903년 해군 대장군 왕건을 시켜 나주를 점령하였습니다. 백제의 등 뒤의 비수를 겨루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왕건에게 나주를 공략하는데 맡겨두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국례 본인이 직접 나주까지 나아가 수전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전능 강진 무기사 성각 대사비에서 아예 나주 경략의 주역을 왕건이 아니라 국례라고 하였습니다. 동시 교통 요지인 견훤의 고향인 사월주를 공략하여 30여 군인을 손에 넣었습니다. 마군 대장군 이현영을 별도로 옹주로 표현해 성주 홍기를 물리치고 918년 이현함이 처형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경영하였습니다. 국려시대의 후백제는 태봉 신라 나주란 삼정의 부모양에 갇힌 처지였습니다. 북쪽쪽 친지는 국내의 맹장 이현함에게 틀어박혀 신라 공격에서 균열을 만드는 것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일방적으로 끌려다녔다고 합니다. 이 구도를 만들고 이끈 사람이 국례였습니다. 장군으로서의 자질은 견훤보다 훨씬 탁월하였다고 합니다. 통치자로서의 국례도 현대에서 마냥 폭군만 아니었다는 것을 주장한 전제입니다. 즉 후대의 국례를 몰아내어 고려를 건국한 왕건 측에 의해서 왜곡되어 결합되었음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대 전라도 구성 성각대사 성각대사의 형미의 탑비 내용은 근거는 나주 경략의 주역이 왕건이 아니라 국례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각대사는 당나라에서 10년 동안 이어간 당대의 큰 스님이었습니다. 특히 국례가 미륵불을 자처하고 승려들을 탄압했다는 것은 성각대사 행미의 비문에서 어떤 언급도 없다는 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건이 선정 승려들에 대한 우대는 국내의 정책을 이어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삼국사기와 서로사 등이 왕건이 업적으로 제시하는 태몽의 남부 공략은 후대의 왕건이 업적을 선정하고 고려 왕조의 정정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역할이 지어져 버렸습니다.
성각대사비와 백경대사비에 보이는 국내의 선정 승리에 대한 의대 조치는 국내의 불교 정책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의 불교 정책은 주로 미륵신앙이나 토착신앙 등의 신비적 신앙과 관련하여 이해되어 왔습니다. 두 비문의 내용을 볼 때 국내는 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고려 태조 왕건의 종교 정책의 특징이라고 생각된 선정 승리에 대한 적극적인 보섭 정책도 실제로는 국내의 정책을 기성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각대사비는 남할 여초 시기 불교사는 물론 정치적 경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서 의미 맞는 연구들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해석상의 작은 착각으로 인하여 사료가 담고 있는 정보가 완전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후대의 사서에 말씀을 내버린 국내의 행적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천안 지역의 국내에 관련 구전설화의 전승자들은 역사에 기록된 국내의 폭정이라든가 백성에서 비참한 체제를 맞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내의 혹평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혹평에 대한 이런 부정한 천안 지역에서 국내는 나라를 세웠다가 몰락하고 패배한 인물이었지만 백성들의 편애를 들어줄 민족의 영웅으로 인식되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국내의 죽음을 영웅의 비정한 죽음으로서 승화시키고 또한 국내가 태봉국을 세워 신라시대 신분 정복을 했던 골품 제도를 없애고 백성들을 능력에 따라 등용했던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우리는 신라 말 여초 혼란 시기에 궁녀가 어렸을 때 유모가 궁녀를 절에 의탁했다고 합니다. 절에 가면 밥도 얻어먹고 또 글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유모가 절에 맡겼다고 합니다. 명나라 주원장은 집안이 가난해요. 식구들이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주원장은 절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가면서 이제 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 하였으나 흉년이 너무 심해요. 절에도 먹을 식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탁발성, 즉 거지중이 돼가지고 그런 험난 길을 걸었습니다. 궁녀는 여기서 글을 배워가지고 세상을 한번 건져보겠다고 하고 후호를 세워서 당시에는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말년에 좀 정신청랑적으로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오늘 폭군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만 하나의 승리의 몸으로서 후호를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국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여 보았습니다. 항시 부족함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